이야,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5분이면 내 사업, 내 상품의 단가와 매출 5년치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되고요. 매출을 높이려면 어떤 값에 제일 민감한지, 내 상품의 가격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어떤 상품의 가격을 높여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투자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사업 분석, 엑셀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같이 사업을 하는 분, 지원금을 받거나 투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창업을 앞두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업 계획서를 쓰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를 위해서 일하기도 바쁜데 통계청에 들어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힘들어서 직원에게 해달라고 하면 사장이 아니니까 열심히 안 해주고, 그래서 자문업체에 500만 원씩 주고 PT 자료를 제작하거나 분석 컨설팅을 맡기지 않으셨었나요?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엑셀 만드는 걸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AI와 함께 작업을 하면 배경조사, 시장조사, 5개년 예상 매출과 이 성장률이나 민감도를 분석을 해서 내 상품의 최적의 가격을 10분 안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11년, 카이스트 MBA 그리고 수많은 제안서를 쓰면서 사업 분석이 얼마나 골치 아프고 예민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네요. 자, 이제 그 파트너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공유해 드릴게요. 막상 엑셀이나 PPT를 켜고 내 사업 얼마 번다고 할 수 있지? 답을 하려고 하면 막막하실 겁니다. 무작정 AI에게 나 얼마 벌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뜬구름 잡는 엉뚱한 결과만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의 순서와 프롬프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AI와 함께 일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이선 몰릭의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을 보면 AI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한다. 이제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인 공동지능이 생겼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독보적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인간이 주요 과정에 계속 개입한다. 휴먼 인 더 루프의 개념은 복잡한 자동화에서 인간의 판단과 전문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AI를 사람처럼 대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AI에게 알려준다. AI에게 페르소나, 즉 인격을 줌으로써 목적에 맞는 어조와 방향을 잡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I는 컨닝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 작업의 순서를 정할게요. 첫 번째, 사람이 하던 방식과 똑같이 시장 정보를 확보합니다. 이건 GPT에게 시킵니다. GPT는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말로 표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세하고 근거 있는 데이터를 5분 만에 확보하세요. 두 번째로, GPT에게 얻은 자료를 클로드에게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킵니다. 맥락을 설명한 다음에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값을 변수로 만들어서 5년치 매출을 연속성 있게 구합니다. 그리고 내 사업의 수익을 많이 내려면 어떤 변수를 조정해야 되는지도 구합니다. 세 번째로,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값을 찾았으면 세 번째는 설득이 잘 될 수 있도록 보기 좋게 문서를 만들어야겠죠? 엑셀을 첨부하고 스킬을 적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포맷에 맞추어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를 투자받을 수 있는지도 구해달라고 해야겠죠? 여러분, 이전의 사업 분석은 너무나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기획 부서에 있었을 때 하나의 사업기획서를 7개월 동안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전무님이 계속 리젝한 부분이 바로 사업 분석, 예상 매출 산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7개월 동안 뺑뺑이를 돌고 있었을 때 옆팀의 부장님은 해외 MBA에서 배워온 실력으로 화려하고 복잡하고 반박할 수 없는 근거의 엑셀로 단박에 기획서를 통과시키고 사업을 런칭하더군요. 그야말로 신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쓰인 이론이 있더군요. 차이는 결국 이론,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자, 이제 사업에 적용할 이론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TAM은 Total Addressable Market입니다. 전체 시장으로 전체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비즈니스의 크기를 말합니다. SAM은 Served Available Market인데
유효 시장이라고 하면 TAM 내 우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시장의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 명 중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1,000만 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SOM은 수익 시장이라고 하고요. 유효 시장 내에서 초기 단계 3년에서 5년 동안 확보 가능한 실제 타겟 시장의 규모입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이론을 설명하는 이유는 얼마나 벌지 과대하게 부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내 메인 투자사인 매시업 엔젤스의 이택형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면 목표 시장과 목표 고객에 대해서 명확하고 논리 정연한 사업 계획서들이 투자자들이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비약으로 논리적이지 못한 것을 좋지 못한 사업 계획서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내 서비스를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고 시장조사, 타겟조사분을 조사해달라고 GPT에게 조사를 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불러와서 다음과 같이 다시 물어봅니다. 위에 타겟 고객군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장 규모를 산출해줘. SAM, TAM 기법을 사용해주고 타겟 고객군을 분석해서 유력한 핵심 타겟을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모수도 구해줘.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고객군별 시장 규모 요약이 나왔네요. 연간 SAM 규모와 우선순위를 정해줬습니다. 생활형 개인 분쟁 고객을 우선순위 1순위로 했고요.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고 있는 고객을 2순위로 해서 전체 시장 규모는 약 70만 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내가 타겟하는 고객의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클로드가 참고할 수 있도록 MD 파일로 저장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쉬운 MD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제는 클로드에게 시뮬레이션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페르소나를 알려줘야죠. 나는 법률 서비스의 사업 책임자야. 시장 조사를 위해 조사자,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뮬레이션 전략가, 그리고 문서 작성자로 이루어진 팀으로 우리는 일하고 있고 너는 지금 시뮬레이션 전략가야. 그래서 지금 2024년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그 2025년부터 5개년 매출을 구해줘. GPT가 조사를 수행한 내용을 넘겨줄 테니 다음을 수행해서 알려줘 라고 하고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고객 모수인 SAM 수치와 고객군 중에 전체 시장을 3%로 잡고 유료 전환율을 10%로 잡아서 10%씩 증가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매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감도를 분석해서 산출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책정한 가격이 있고요. 그 가격에서 최저 마이너스 10%에서 25%까지 산출을 해주고 단가 저항선을 알려달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표 1과 2를 낙관적 지표와 보수적 지표로 나눠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시뮬레이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트에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서가 나왔네요. 그런데 단가를 봤더니 제가 단가 설정을 조금 잘못했네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감도와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으니까 영향도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달라고 해서 확실하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시하면 전체적으로 민감도, 그 다음에 모든 수식, 그리고 블렌디드 ASP라고 해서 단가의 평균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주는데요. 재계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기준 단가에 대한 표, 그 다음에 전체 타겟 시나리오를 낙관문과 보수적인 수치로 해서 구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낙관적일 경우와 보수적인 경우에 어떻게 매출이 달라지는지를 내가 직접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유료 전환율을 바꿔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감이 생기겠죠. 매출에 대해서도 내 매출에 영향도를 미치는지를 민감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유료 전환율이 가장 매출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 다음이 마켓시어입니다. 그런데 기준 단가를 적는 것보다 지금 단가 저항선 부분도 계산을 해줬네요. 앞으로 플러스 25%까지는 상한선으로 유지를 해도
괜찮다는 결과를 보여줬네요. 근데 아까 단가를 잘못 쓰는 바람에 근거 부분이 좀 잘못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클로드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팀워크로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달라고 하니까요.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줬습니다. 상한선이 25%까지 인상 여지가 크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알려줬네요. 그러면 내가 마켓시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다시 매출을 산출을 낼 수 있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해서 한 5% 해볼까요? 아까 4.5%가 저항선이라고 했는데 5%까지 올리면 어느 정도 마켓시어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지도 알 수 있고요. 아까 저항선으로 얘기했었던 8만원 정도의 단가를 적용을 해서 단가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낙관석 수치와 보수적 수치에 의해서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시나리오 5개년 매출에 대한 단가 전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매출의 변화율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 전환율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 전환율을 몇 프로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내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가장 좋은 수치인 25%, 20%라고 봤을 때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클로드에게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자동화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자료가 있고 스킬이 있어서 이 스킬을 적용해서 파일들을 수정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전에 스킬을 적용했던 거를 불러와서 수정을 시키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을 했었던 엑셀 문서를 첨부를 하고 이 엑셀 문서를 참고해서 매출에 대한 장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스타일을 적용해 달라고 꼭 써줘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짠! 이렇게 하고 나왔네요. 매출에 대한 수치와 그래프를 그려주었고요. 다소 일부분 표에 대한 스타일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표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을 해달라고 다시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표 스타일도 구성이 되었죠. 저는 파워포인트에 손 하나 까딱 안 들이고 클로드가 자동으로 스타일과 매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래프까지 모두 다 그려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을 기본으로 했을 때 시드 투자 유치 목표 금액을 산출을 해서 프리머니와 포스트머니 등 투자 금액도 산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만에 지금처럼 내가 얼마를 투자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줬네요. 나머지 장표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을 맞춰서 한 번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10배) 효율적으로 내 사업을 분석하는 오늘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 이전에 어려워했었던 조사를 AI와 함께 10분 만에 완료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에 벌 수 있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을 합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얼마에 얼마나 팔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네 번째로 사업계획서에 시뮬레이션과 차트를 자동으로 작성을 합니다. 다섯 번째,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유치 금액 산출을 10분 만에 완료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을 효율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정리입니다. 계산은 AI로 빠르게 하고 사람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아이디어에 AI를 더해 사업계획서, 제안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가는 아이디에이 플러스였습니다.